규제를 완화해줘서 은행이 돈을 풀고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고 기업들이 돈을 풀게 해주는 양적 완화구나. 시장에 돈을 뿌려줄 수 있겠죠. 첫 번째, SLR 법안 규제 완화가 있죠. 자, 어제 미국 그 외신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에 대한 SLR 이 규제를 대폭 축소해 줄 겁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22년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죠. 그 은행이 뭐를 잘못했죠? 회계를 잘못 작성했나요? 꾸룩꾸룩 했나요? 아니면 뭐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뭐 횡령했나요? 주식에 뭐 비트코인을 투자했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성과 없이 끝났대요?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얘네들은 잘못한 게 없어. 실리콘밸리가 미국 국채만 산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채 비중 중에 장기채를 많이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인데 그거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파산했어요. 왜 파산했을까?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 자산이 2천억 달러야. 근데 1,500억 달러만큼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 자, 22년도에 어땠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어요.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는데, 자, 볼게요.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니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항상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반대로 논다 그랬죠? 금리가 높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실리콘밸리 은행 자산이 2천억 달러인데 1,500억 달러를 미국 국채로 갖고 있어. 근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시장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죠. 예를 들어서 채권 가격이 500억 달러로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실리콘밸리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은 1,000억 달러밖에 없죠. 2,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미국 국채 갖고 있었고 이 1,500억 달러 미국 국채가 500억 달러로 바뀌었으면, 감소했으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2,000억 달러가 아니라 1,000억 달러만 갖고 있는 거죠. 자, 실리콘밸리는 2,000억 달러밖에 없대요. 원래는 2,000억 달러가 있어야지 정상인데 이 얘기가 시장에 소문이 돌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 야, 쟤네들 2,000억 달러가 아니라 1,000억 달러밖에 없대. 지금이라도 내 돈 빼자.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예금자들한테 돈 돌려주려면 국채 팔아야겠죠? 폭락된 가격에 미국 국채를 던져야 됩니다. 은행도 무너지고 미국 채권 시장도 흔들리겠죠. 이게 뱅크런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규제해 놓은 게 SLR 규제라고, 야, 미국 은행 너네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비율의 일정 부분만 미국 국채 사. 너네 너무 위험해. 채권 가격 떨어지면 너네 은행 망가지잖아. 무너지잖아. 은행 하나가 무너지면요, 나머지 은행들도 다 무너져요. 왜?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지는데 내 은행은 괜찮을까? 걔네들도 다 빼요. 실리콘밸리 은행만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걔네가 무너지면 걔네 하단에 있는 애들, 비슷한 애들 다 무너져요. 미국에 있는 리저브 은행들 다 무너집니다. 지역은행들. 그럼 미국이 뱅크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SLR 규제, 미국이 지네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본 비율, 일정 비율을 통해서 어떻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00억 달러야. 그러면 뭐 10%를 정해. 그러면 뭐 200억 달러만 사, 뭐 20억 달러만 사. 요렇게 SLR 규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SLR 법안이 뭔지? 자, 근데 이거를 규제로 완화해주겠대. 그 뜻은 내가 그동안 미국 은행인데 1,000억 달러 미국 국채를 살려면 예를 들어서 1,000억 달러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는 내가 국채를 살 수 있는 국채의 양이 1,000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2,000억 달러, 3,000억 달러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에 있는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 재무부가 찍어내는, 트럼프가 찍어내는 국채를 사줄 수도 있구나. 그럼 사주면서 그 자본이 어디로 가요? 시중으로 가겠죠. 양적 완화구나. 시장에 돈을 뿌려줄 수 있겠죠.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만큼 국채를 사는 것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겠죠. 좋은 정책이네. 양적 완화 정책이네. 거기다 플러스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겠다 그래요? 10년물 국채금리 낮출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낮출게요. 요 얘기하죠. 은행이 국채를 많이 사줘. 수요가 늘어나.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국채금리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SLR 법안을 해제해주면, 규제를 완화해주면 베센트랑 트럼프가 얘기했던 10년물 국채금리, 장기채 금리도 낮춰줄 수 있구나.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승장, 불장을 겪게 될 트리거가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SLR 규제 완화.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법인세 인하입니다. 지금 그 하원에서 얼마 전에 뭐 통과 못했나? 지금 통과 중에 있다고는 들었는데 법인세를 인하해주죠. 법인들의 세금을 인하해준다는 말 그대로. 그리고 지금 국민들, 그 미국에는 팁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값이 10만원 나왔어. 그럼 팁을 막 많이 주면 막 20%까지도 주니까 12만원이야. 팁까지 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미친 듯이 올리는 거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또 부담을 주는 거고. 어떤 영업집이나 어떤 음식점은 막 팁을 그냥 계산서에다 같이 올리는 애들도 있고. 요게 지금 공화당에서 발의한 게 뭐냐면 팁이나 초과 근무수당에 세금을 면제하겠대. 요 법안을 지금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꼼수야.
자, 볼게요, 여러분들. 팁이랑 초과 근무 수당 요거를 면제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들어가는 게 통상 10년으로 따져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해줄게요. 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팁, 초과 근무 수당, 세금 면제해주겠대. 세금은 면제해주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빵꾸입니다. 10년 동안 늘려. 그러면 이거 부족한 것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 채권을 찍어야 돼요. 미국 정부는. 그 10년 동안 누적 적자만 하더라도 5조 2천억 달러예요. 늘어난 게. 근데 이번에 꼼수 쓴 게 뭐냐면 4년만 유지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년 동안만. 트럼프 임기 동안만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채권 너네들이 걱정하는데 그만큼 많이 안 찍어요. 채권 시장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왜? 채권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죠? 국채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장기채 금리 올라가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4년 동안만 용납할게요. 팁이랑 초과 근무 수당의 세금 면제 4년만 유지합니다. 이거 꼼수로 넣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장기채 금리 못 올라가게끔 할게요. 우리가 조치할게요. 채권 시장 투자자들 안심하세요. 얼마나 베센트랑 지금 트럼프가 장기채 금리 올라가는데 지금 혈안인지 보이시죠? 자, 다시 돌아와서 어찌됐든 간에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인하하는 것만큼 시장에 자본이 돈다. 그만큼 기업들이 뭐를 할 수 있다? 세금 낼 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죠. 세금 낼 거 공장을 지을 수 있죠. 세금 낼 거 직원들 월급을 더 줄 수 있죠. 시장에 돈이 도네요. 아, 우리 자산시장을 상승시켜줄 촉매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법인세 인하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있습니다. IPO, M&A, 자사주 매입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방송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IPO. 자, IPO 뭐죠? 미국 주식에 요새 뭐 서클사 IPO, 트럼프 아들내미 비트코인 채굴 회사 뭐 IPO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블록체인 회사 IPO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미국 주식에 상장하는 게 IPO죠.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올 거냐? 여러분 볼게요. IPO라는 게 뭐냐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을 받아요. 근데 그 자금을 조달받으려면 누가 조달을 해주죠? 은행들이 해줘야죠. 보통 골드만삭스가 주관해가지고 중간에 수수료 먹고 IPO 상장을 도와주잖아요.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이거 하는 역할이잖아요. 돈도 빌려주고. 그러려면 은행들의 대출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규제가 완화되고 은행들이 대출을 더 유연하게 잘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은행들 금리 대출을 잘해주려면 금리를 낮춰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한테 왜 금리 낮추라 그래요? 이러한 맥락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연준한테 금리 낮추라 그러면은 주식 상승시키려고, 주식 띄우려고, 코인 띄우려고 그 생각만 하시지.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다 뭐예요? 저금리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좀 이제? 자, 그리고 트럼프랑 베센트가 10년물 국채금리 낮추려는 이유가 뭐예요? 10년물 국채금리랑 모기지금리,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얘네들이 연계가 되어 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은요 얘네들도 같이 떨어져요.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메인스트리트가 좋아진다고요.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MMF 들어보셨죠? 머니마켓 펀드라고. 이게 뭐냐면 대기성 자금이에요. 10만 달러 미만의 현금 예금성 증서입니다. 현금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역대 최대치죠. 근데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뭐냐면 바이든이랑 아예 달라요. 바이든은 정부가 유동성을 찍어서 시장에 공급을 하는 구조고 트럼프는 정부가 돈 안 찍어요. 채권 발행 줄이겠대. 무역 적자 줄이겠대요.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줘서 은행이 돈을 풀고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고 기업들이 돈을 풀게 해주는 시장 활성화 정책을 하는 게 트럼프 정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IPO 상장을 딱 시켰네. MMF는 시장에 몰려있는 돈이죠.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루짜리 이틀짜리 그냥 단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돈이 몰려있는 현금이에요. IPO가 딱 주식 상장이 됐어. 누가 관심이 갈까? 바이든 정부 때는 IPO 상장이 없었어요, 거의. 왜? 정부에서 돈을 찍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IPO, 내가 눈여겨봤던 기업이 상장이 됐네, 주식 상장이 됐네, 증시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 S&P에 상장이 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주식 투자 관심 없었던 투자자들도 구미가 당기겠죠. MMF에 박아놓고 은행에 박아놓고 그동안 숨어있었던 돈들이 IPO를 통해서 매력적인 기업들을 찾으러 가겠죠, 여러분들. 이래서 IPO 상장이 중요한 거예요. IPO가 활발해지잖아요. 은행들 대출이 활발해집니다. 시장에 돈이 활발하게 돌잖아요. 그리고 숨어있는 돈들이 나와요. 매력적인 주식들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미국에서만 숨어있는 돈들이 나올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아들내미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상장시켰어. 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관심 없을까요?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관심 없을까?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관심이 있겠죠. 어딜로? 미국 IPO 시장을 향해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죠. IPO 시장이 활발하게 된다는 건 뭔 뜻이냐면 은행의 대출이 활발해지고 시장에 돈이 활성하게 돌면서 숨어있던 뭉칫돈 그리고 미국 밖에 외부에서 글로벌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M&A 얘기해볼까요? M&A도 마찬가지죠.
죽어가는 기업이 인수를 당해서 부사희생을 해줬네. 숨어있던 돈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기업이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야. 애널리스트들이 막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게 얼마가 적정하고요. 중국한테 수출도 못하고 뭐도 없습니다. 얘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죠.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주가가 제한적이죠. 근데 M&A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엔비디아가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 어라? 그동안 봐왔던 애널리스트의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분석이 보고서가 리포트들이 바뀌겠죠. 야,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반도체랑 그 반도체가 자동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대한 가능성이 위로 열릴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아까 우리 IPO나 M&A처럼 뭉칫돈이 들어올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가 더 한 단계 위로, 5단계, 10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M&A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IPO도 그렇고. 시장의 균열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축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자, 마지막 자사주 매입 있죠?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서 한 700조 원, 5천억 달러 정도 준비 중이라 그래요. 사상 최대치 규모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복습해볼까요? SLR 법안 규제 완화가 뭐예요? 은행들이 대출을 더 해줄 수 있게끔 시장에 돈을 더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 인하. 미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적게 받겠대. 세금 적게 낼 돈으로 기업들이 현금을 갖고 뭐를 해요? 지네들 주식을 매입하겠죠. 그게 자사주 매입이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해주면서 어떻게 된다?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IPO, M&A, 자사주 매입. 요 세 가지 정책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촉매제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입니다. SLR 법안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IPO, M&A, 자사주 매입. 요 3가지예요. 더 소름 돋는 거 얘기해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글로벌 M2 뭐 통화량이 뭐 최고치를 찍었다. 막 시장 기대감들이 막 많죠? 또 올라갔네. 또 찍었네. 자, 올라갔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SLR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IPO, M&A, 자사주 매입 아직 안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돈을 풀고 소비를 하는 국가는 미국인데 얘네들이 아직 그게 안 나왔다고. 물론 IPO나 M&A는 해당이 됩니다. 자사주 매입도 해당이 돼요. 근데 본격적으로 나온 건 SLR 법안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요거 아직 안 나왔다고. 요것도 안 나왔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가 됐던 올해 하반기가 됐던 상승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단 트럼프가 입을 닫아야 돼. 또 뭐 2, 3주 내에 무슨 160개 국가 상호 뭐 관세 때린다고 하면 시장은 그때는 진짜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번에 전저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회복하기 진짜 많이 힘듭니다. 트럼프가 입을 닫고 자기 그냥 공로나 자기 잘한 거 그냥 자랑이나 하고 잘해주기만 한다. 그리고 정책들 이제 우리 순조롭게 간다. 그러면 시장은 많이 뜨거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시장을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촉매제 3가지 앞으로 나오면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로 접하게 될 거예요. 보시면은 포유니션은 얘기했던 거구나. 한번 지켜봅시다.